아깝게 할증이 되는 경우라면 이 11만원만 부분 환입 처리를 해서 199만원으로 끊으면 200만원 이하는 할증이 안 되니까 A차량 10점 할증, B차량 10점 할증, 각 차량에 10점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 점수가 n분의 1로 나뉘게 됩니다. 개꿀이죠? 이번 영상은 차량이 없어도 무조건 미리 모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지들이 손해날까봐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인데요. 운전 경력이 10년, 20년, 아니 베테랑이 되시는 분들도 모르는 꿀팁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보죠. 요즘엔 보험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시죠. 가입하시다 보면은 자기 분담금 20%를 해야 할지 30%를 해야 될지 이런 선택하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적 사고 200만원 할증 기준으로 20%를 선택하게 되면은 사고 시에 최저 20만원부터 50만원을 자비로 해결한다. 30%를 선택하게 되면은 최저 30만원부터 100만원을 자비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기 분담금 20%를 설정할지 30%를 설정할지 보험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한 달에 커피 한 잔 덜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매년 자차 가입을 하실 때 자기 분담금 20%의 물적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을 하세요. 대부분 이걸로 하시기는 하는데 당장 몇만원 아끼시겠다고 이 200만원으로 하지 않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낮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면 차라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혼자서 긁든 혼자서 박든 차끼리 박던 차량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작은 사고에도 몇십만원 수리비는 나온다는 말이죠. 국산차 수리비는 평균 100만원, 외제차는 28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물적사고 할증 금액을 낮게 설정하면은 나중에 이제 할증 때문에 수리다운 수리도 못 받고 이럴 거면 왜 가입을 했는지 스스로 자괴감에 아마 빠지실 겁니다. 보험회사가 권유한 센터에 무턱대고 차량을 맡겨서 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 1%라도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를 보면서 센터와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어야 할 상대차 수리비가 180만원이고 내 차 수리비가 30만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합이 210만원이라서 할증 기준 200만원을 살짝 넘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빼박 보험료가 오릅니다. 당장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내 사고 이력도 남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상대차는 어쩔 수 없어도 내 차 수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교체 대신 도색만 깔끔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부품만을 중고로 대체하든지 해서 할증 기준 바로 밑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 수리비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게 대응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전에 사고 처리를 해버려서 늦은 것 같다, 뭐가 이득인지 잘 모르겠다면 환입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금 환입 제도는 보험 처리가 다 끝난 경우에도 받았던 돈을 뱉어서 사고 내역을 없던 걸로 만드는 건데요. 심지어 부분 환입도 됩니다. 자, 아까처럼 총 수리비가 210만원이 나와서 아깝게 할증이 되는 경우라면 이 11만원만 부분 환입 처리를 해서 199만원으로 끊으면 200만원 이하는 할증이 안 되니까 할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언제든 보험센터로 전화하시면 환입이 이득인지 보험 처리가 이득인지 계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친절하게 계산도 해줍니다. 두 번째, 차가 2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2대의 보험을 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동일증권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자, 이유 불문하고 동일증권에 가입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보험사의 2대의 자동차를 함께 가입을 하는 건데 이 자동차 2대의 자동차 보험이 끝나는 기간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B 차량을 중간에 새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A라는 차량을 보험 가입 기간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해놨는데 2021년 2월에 B 차량을 구매를 한 경우 A 차량과 똑같은 2021년 10월에 만기일을 종기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대를 한 보험으로 묶은 것으로 보아서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 내 과실이 있는 경우 할증이 되겠죠. 만약 10점이 할증되었다라고 가정하면 동일증권으로 묶이지 않았을 때에는 A 차량 10점 할증, B 차량 10점 할증,
각 차량에 10점 할증이 붙습니다. A 차량이 사고가 났어도 동일증권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은 B 차량에도 10점이 할증이 붙는다는 것이고요. B 차량은 사고가 나고 A 차량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A 차량에 10점이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각 차량에 10점씩 할증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증권으로 차 두 대가 가입이 되어져 있다라면 이 할증 점수 10점을 A 차량 5점, B 차량 5점으로 나눠서 할증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일증권으로 차량 3대, 4대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도 할증 점수가 n분의 1로 나뉘게 됩니다. 개꿀이죠. 자, 가입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입하시는 설계사가 있으시다면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지만 다이렉트 보험으로 최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다이렉트 보험을 이용하실 때는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차량 2대 이상이 내 명의로 가입되어져 있다라면 동일증권으로 선택하겠냐라는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그때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입하다가 내가 동일증권 화면을 못 찾겠다 하시면은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니까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어쨌거나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이라면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보험료 할증을 덜 내는 방법, 보험료 눈탱이 받지 않도록 이 영상을 통해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채널에 올라오는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